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의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따왔습니다. 뭐 이런 사진 뭐 사실 볼 수 있죠.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입이 그냥 딱 이렇게 벌어지는 만큼, 와, 이렇게 소리가 그냥 날 만큼, 이렇게 캐나다가 너무 아름답고, 스케일도 너무 크고, 또 공기도 맑고, 참 좋더라고요. 한동안 캐나다 다녀오면서, 이렇게, 캐나다가 좋은데요. 그래서, 네, 이렇게 캐나다 아리를 이렇게 좀 하기도 했는데 오늘 찬송가를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그 안에 쉼도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또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도 이제 어떤 선물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것들 자체에 빠지게 되면은 본질을 잃는 거죠. 오늘은 제가 많은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자연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드신 하나님을 감탄하게 되는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캐나다는 어떻게 다녀오게 되었냐면요. 캐나다의 밴쿠버에 나나이모 모임이라고 하는 한인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송이 자매가 저와 만나서 교제하기 이전에 이 나나이모 모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나이모 모임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어려웠고 또 여름 수양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이번 연도에 이렇게 여름 수양회를 하게 되면서 강사로 저희 이제 일산 아버님을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이 다녀오셔야 되는데 어머님이 건강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송이자매가 가게 됐고 저도 이제 따라서 가게 됐고 또 캐나다를 가는 김에 첫째랑 둘째도 함께 가면 좋겠다 했는데 첫째랑 둘째는 시험 기간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믿음이와 함께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셋째를 낳게 되면 제가 자매에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자매가 이제 캐나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캐나다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 남매는 내가 캐나다 데려다 줄게요. 라고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믿음이가 태어난 지 지금 9년이 9년이 지났거든요. 네,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아마 아버님이 이렇게 초청을 받지 않으셨으면 아마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덕분에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휴가가 보통 1주였거든요. 1년에 그런 것이 이제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의료봉사 이렇게 하는데 쓰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병원을 옮기게 되면서 이렇게 2주 정도를 계약할 때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열린병원에 있었을 때부터 이렇게 해외로 의료봉사하러 늘 가더라. 열린병원에 같이 이렇게 근무하던 선생님이 개원을 먼저 했고 그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부른 거여서
이제 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2주 정도 이렇게 휴가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간 상황이었고, 덕분에 이렇게 그 휴가를 몰아서 써가지고 캐나다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름 수양회 제목이 여름 수양회죠. 근데 보니까 네 그냥 성도 집회 같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다른 게 없고 네 말씀 성도 말씀 4시간 복음 말씀 2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수양회가 끝나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 이전에는 이렇게 인근 바닷가로 가서 수양회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너무 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만 예배당에서 수양회를 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계획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다 전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 말씀 1시간 또 성도 말씀 1시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캐나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캐나다까지 가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려요. 비행기로요. 꽤 먼 거리입니다. 돌아올 때는 한 1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갈 때와 올 때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편서풍이 서쪽에서 바람을 이렇게 불게 되어서 편서풍 타고 바람 방향에 맞으면은 이제 빨리 가는 거고, 또 이제 맞바람 쪽으로 가면은 이제 좀 더디게 가고 그렇다 합니다. 캐나다 지도인데요. 이제 러시아가 제일 땅덩어리가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두 번째가 캐나다예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100배, 100배나 되는 면적입니다. 지금 인구가 4천만 명 정도, 해마다 100만 명 정도씩 인구가 늘고 있는 그런 캐나다입니다. 보니까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한반도 하면 1000km 정도 되죠.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거리가 약 6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한 5,000km 정도 돼요. 너비가 어마어마한 나라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제 밴쿠버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스브리지라고 하는 이제 시골 마을에 갔어요. 이제 일산교회에서 같이 섬기다가 결혼해가지고 여기에 계신 한 자매님 가정이 있어서 저희를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여기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레스브리지라고 하는 남원과 같은 한 인구 10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가려면 캘거리라고 여기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만 해도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거리가 되고 시차가 한 1시간 정도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올렸는데 그때 일찍 투표 종료를 했었는데 시차가 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일찍 투표를 종료하는 바람에 성도님들 많이 당황하셨죠? 그랬습니다. 밴쿠버는 서울에서 한 16시간 정도 시차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이제 출발할 때 이제 사진이고요.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밴쿠버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직항을 가면 좋은데 이제 4사람의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가성비를 따진다고 해가지고 갈 때에만 이렇게 경유를 한번 하자. 경유하면은 1인당 한 3, 40만 원은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더라고요. 4사람이니까 100만 원 넘게 세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0시간 타고 한꺼번에 가면은 피곤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가서 10시간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정도 쉬었다가 다시 비행기 타면은 뭐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것보다 좀 낫겠지.
이렇게 하고 갔는데 네. 어르신 모시고 갈 때는 반드시 직항 경유하지 않고 예. 이렇게 네. 직항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랑 외국 상황이랑 너무 다른 거죠. 이제 미국 시애틀, 밴쿠버 밑에 이제 미국 시애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애틀에 들렸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비행기 표를 저희가 인터넷에서 그렇게 알아서 이제 이게 그 두 편을 이렇게 끊어준 거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짐을 또 다시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수속을 다시 밟고 짐 검사를 다시 하고 다시 붙이고 다시 가야 되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엄격해가지고 아니 경유만 하는데에도 이렇게 짐을 다시 찾아서 다시 또 이렇게 검사를 받고 수속을 밟고 해야 됐습니다. 한국은 공항이 너무 좋아가지고 깔끔하고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도 착착착착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짐 찾는 데에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후에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짐 찾는 데에만 1시간 넘게 걸렸고요. 이미 그 비행기 시간은 지났어요.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보이십니까? 길이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거짓 한 1km는 줄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네, 1시간 넘게 여기 또 대기를 타고 해가지고 수속을 밟았는데 비행기는 이미 이렇게 날아간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델타 항공을 타고 갔었는데 델타 항공 거기 이제 비행사에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비행기를 놓쳤다. 그래서 이제 외국 직원분하고 막 얘기를 막 했는데 그분이 고개를 막 가우뚱거리기도 하면서 막 비행기 값을 우리가 다시 내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 직원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외국에서 한국인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서 일을 착착착착 진행을 해주시면서 무료로 무료로 이제 비행기를 다시 이제 다음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저녁 7시에 한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직도 낮이죠. 시차가 한 16시간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 12시간 정도 지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잠이 이렇게 그냥 막 쏟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어르신 아버님을 모시고 너무 이제 죄송스러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시애틀 공항인데 이렇게 태국식 음식을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이제 먹었습니다. 값도 비싸고 또 양도 풍성하고 네, 꼭 이렇게 태국 음식인데 1인분 시켰는데 거좀 2인분 양을 이렇게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게 너무 맛있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물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공항 내에 있어서 그런지 빅맥 세트 하나가 한 $15, 그러니까 1.4를 곱해야 되는 거죠. 2만 원이 넘습니다. 세트 하나에. 양도 크고 사람도 크고 양도 크고 나무도 크고 차도 크고 가격도 엄청 비싸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밴쿠버에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도착 예정이었는데 결국 오후 9시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형제님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3분이나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를 픽업해 주시고 또 접대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묵었던 이제 박종일 형제님 나나이모 모임의 장로 형제님이십니다. 거기 이제 집입니다. 보면 캐나다 환경이 이렇게 공기도 맑고
옆에 집 앞에 있는 나무인데 나무가 엄청 큽니다. 한 20m 정도 되어 보여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자마자 또 이렇게 맛있는 또 식사 접대를 이렇게 네, 한인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나나이모 모임의 박종일 형제님이세요. 예, 이분의 아들 리처드입니다. 사실 리처드도 그 몇 년 전에 기린노 모임에 한번 왔었어요. 그리고 이 리처드의 이제 아내 되는 지혜자매님인데 이 지혜자매님이 일산 모임에서 섬기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리처드의 이제 두 딸인 거죠. 네, 딸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 성도님의 집 앞에서 찍은 나무이거든요. 나무가 너무 크죠. 집 앞에 마당에 있는 나무가 한 20m, 25m 정도. 우리나라의 산에서도 이렇게 큰 나무 보기 힘든데 웬만한 나무가 한 20m는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가고 목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박종일 형제님께서 캐나다 좋은 곳을 이렇게 저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구경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멋있고 린캐년이라고 이제 밴쿠버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네, 폭포도 이렇게 보이고, 네, 네, 가보면서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날 이제 오후에 이제 현지 모임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빅토리아 드라이브 가스펠 홀에 가게 되었습니다. 밴쿠버에는 한 10개 정도의 가스펠 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모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모임은 한 100년 정도의 역사가 되었고 예배당은 한 57년도에 이렇게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형제님이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세요? 네, 57년도에 한 4살인가 되셨대요. 예, 네,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갖고 있다 하면서 지금도 이제 나이 70이 되셔가지고도 이렇게 같은 모임에서 섬기고 계시는 이 장로 형제님이십니다. 저희가 딱 갔을 때 허드렛 일을 막 하고 계셨습니다. 이 빅토리아 드라이브 모임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외국 캐나다 모임은 언제 모일까 이렇게 봤더니 주일날에 이렇게 떡을 떼고 이제 주일 학교를 하고 바이블 스터디 말씀 시간이 이렇게 1시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복음 말씀이 매주 이렇게 전해지고요. 또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갔었는데 한 번은 기도 모임, 또 한 번은 기도하면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 성경 읽기를 하고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시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하더라고요. 모임 역사를 보니까 1909년도에 이렇게 세워졌고 11년도에 이제 큰 홀로 이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50년대에 보니까 175명의 성도님들이 모였었고 또 지금 있는 57년도에 지금 있는 장소로 이전을 했고 66년도에는 분가를 했다. 뭐 이렇게 모임 역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모임 예배당 이제 전경 앞에서 본 사진이에요. 십자가가 이제 없죠. 그리고 이렇게 간판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에서 입구를 막 들어가다 보면은 바로 이제 오른편에 이렇게 전도지가 이렇게 놓여 있었고 다양한 모습의 전도지가 있어서 전도를 힘쓰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홀 모습을 이렇게 찍었어요. 네,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의자들이 서로를 마주 볼 수 있게끔 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십자가는 이렇게 없었고 가운데 계시록에 관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앞쪽에는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일찍 간 편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기다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보면은 이제 의복을 좀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자매님들 너울 또 어떻게 쓰는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제 빵모자를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너울 우리가 쓰는 형식의 이런 너울을 이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모자를 쓰시는 자매님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더 엄격한, 좀 더 보수적인 그런 모임, 가스페로는 보수적인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빅토리아 드라이브 가스펠홀은 반드시 검은색 옷은 아니었고 또 반드시 넥타이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넥타이를 착용하신 분도 있고 착용하지 않은 그런 분도 보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악기죠. 보니까 기타라든지 피아노가 없더라고요. 예, 그냥 교제할 때 그냥 이렇게 맨 목소리로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강단 가운데에 있었던 그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그런 플래카드 모습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잘 아는 모습이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은 지옥으로 또 불못으로 나중에 가게 되고 좁은 길을 갈 때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또 대환란이 그 이후에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태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림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한 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읽고 와서 서로 나누는 교제 시간이었거든요. 장로 형제님은 이 뒤에 계세요. 그리고 모임 역사가 오래되셨다 보니까 말하자면 성경 박사님들 같은 분들 세미나에서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럿 계시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잠잠하시고 30대 제가 봤을 때는 한 30대 형제님들 세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제를 이제 이끌어 가는 거죠. 예. 장로 형제님들은 이렇게 뒤에서 그냥 말씀을 잘 안 하시고 그 젊은 사람들이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텐트 미팅이라고 이제 복음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천막을 치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3주 정도 일,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3주 정도 매일 밤에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전도에 열심인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텐트 미팅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전하냐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정말 텐트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약 1시간 정도 짧으면 30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매번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의 모임을 가시면 이제 가스펠 홀 또는 채플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스펠 홀은 약간 보수적인 흐름이고요. 채플은 좀 더 진보적인 그런 모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이제 가스펠 홀인데
가스페로는 이제 저희 브레드린이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폐쇄적인 형제단 클로즈드 브레드린과 오픈 브레드린으로 이렇게 나누어 졌다는 거 형들들 아시잖아요. 근데 가스페로는 그런 폐쇄적인 형제단이 아닙니다. 이제 똑같은 이제 오픈 브레드린인 거예요. 이제 오픈 브레드린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좀 보수적인 형제님들이 가스펠 홀인 것이고 좀 개방적인 형제님들이 이제 채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스펠 홀은 수백 개가 있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데 위키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은 주로 이제 쇠퇴해 가고 있고 캐나다, 중남미, 멕시코에서는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건물을 지칭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라는 의미의 가스펠 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복음관이 뭐 되겠죠. 네, 복음 예배 예배당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스펠 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가스펠 홀이라는 단어는 주로 형제단에 의해서 사용되나 일부 장로교, 오순절교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가스펠 홀 하면은 다 이렇게 형제단이 꼭 형제단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스펠 홀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410개의 가스펠 홀이 있는데요. 이제 캐나다 밴쿠버 모임에 10개라고 들었는데 한 5개 모임 정도만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곱하기 2를 하면은 한 1000개 미만 정도의 가스펠 홀이 있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픈 브레드린을 좀 더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26,000개의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있어서 가스펠 홀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부류는 또 아닌 거죠. IBCM 국제 형제 수양회죠. 예전에 서승 형제님이 다녀오셨던 IBCM에서는 4만 개 교회와 270만 명의 형제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 초창기부터 조지 밀러 형제님에 의한 오픈 브레드린과 존 넬슨 다비에 의한 클로즈드 브레드린으로 서로 나누면서부터 이렇게 출발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브레드린은 가스펠홀, 또 가스펠 채플, 바이블 채플, 크리스티안 어셈블리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가스펠홀이 보수적이고 바이블 채플이 좀 더 진보적 또는 개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적이고 또 개방적인 것의 차이는 뭐냐? 이제 음악 악기를 사용하냐, 그렇지 않냐, 또는 기성 교단과의 교제가 열려 있냐, 열려 있지 않냐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린노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네, 중도인 것 같습니다. 네, 신학적으로는 근데 큰 차이는 없다. 근데 적용과 실행이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명칭을 꺼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클루시브 다비에 의한 이스클루시브 브레드린과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은 그럼 뭐라고 하냐? 도로에다가 더 룸 또는 더 홀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른노 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기른노 더 룸 뭐 이렇게 말로우 스트리트 홀 또는 뭐 룸 뭐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네, 이상이 이제 가스펠 홀과 오픈 브레드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를 초청해 주신 밴쿠버에 있는 나나이모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모임이 1994년도에 이제 쯤에 이루어졌고요. 군대 막사 이 건물을 통째로 가져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홀의 이제 내부 모습입니다. 우리 기린노 교회와 비슷하죠?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너울을 이렇게 쓰고 계시고 악기는 역시 이제 없었고요. 프로젝터도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입을
이번에 구입을 해주셨어요.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칠 형제님이십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전도 출판사를 세운 분이세요. 이제 밴쿠버 바로 밑에 도시가 리치몬드인데 그 리치몬드 모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니까 일산교회가 이제 전도 출판사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뵐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이렇게 한국에서 성도들이 왔다 해서 그런지 그 인근에 계시던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찍었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참 이렇게 말이 많이 어둡잖아요.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그런 형제인데 캐나다까지 제가 말씀을 가가지고 전할 줄은 꿈에도 못했고요. 특별히 백인 성도님이 계신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또 영어로 통역을 또 이렇게 해주면서 외국 분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일산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그러니까 성도님 가정이 두 분 계세요. 이제 그 시애틀에 두 가정이 계신데 한국 성도님들이 막 그리운 거죠. 이제 저희 아버지 또 송이자매가 이렇게 가게 되니까 시애틀에서 차를 몰고 3시간 4시간 차를 몰고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휴가를 내셔가지고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형제님이 미싱 일, 또 세탁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반창고를 이렇게 많이 붙이고 이렇게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이방인으로서 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이 형제님 가정이 오니까 묵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밴쿠버 모임의 성도님들께서 가정을 개방해 주셔서 이 성도님이 묵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어요. 아까 이제 이렇게 나나이모 모임의 미래 일꾼 같아요. 형제가 신실하게 이렇게 잘 섬기고 통역을 또 잘 하더라고요. 세무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35세인데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 네, 결혼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양회를 이렇게 마치면서 찍은 밴쿠버 나나이모 모임의 성도님들이세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또 저희도 있고 또 시애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 5가정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1세대 형제님들이 이민 가서 처음에 이제 외국 모임에 갔을 때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인 모임을 나오게 되었는데 2세들은 한국어를 또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영어로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한인 모임에 와서도 말씀이 또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2세들을 놓친 경우가 좀 많더라 하는 그런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밴쿠버 옆에 바로 소도시가 이제 버나비인데 버나비 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또 주님 만드신 또 만물을 또 구경을 또 하면서 쉼을 또 가졌습니다. 수양의 마지막 날 월요일 날 한 성도님 가정이 개방해 주셔서 바베큐 파티를 이렇게 했어요.
집이 보면은 캐나다 스타일 스케일을 볼 수가 있는데 집도 어마어마했고요. 또 이렇게 좀 넓은 잔디밭에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도 했습니다. 왜 동영상을 찍었냐면요.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뒷마당인 셈이거든요. 근데 뒷마당이 학교 운동장 반만 합니다. 예. 네. 이 형제님이 이제 영어를 못한 채 미식일 하시면서 성공한 자수성가한 분이세요. 미식일이 너무 잘 하셔가지고 이 지역의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근데 영어는 지금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민 가셨을 때 영어가 안 되니까 손님이 오면 전화를 바로 이제 하는 거죠. 영어가 되는 자매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자매님 바꿔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이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이제 말씀 책갈피 또 이게 또 이렇게 나눠주고 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믿음이 데리고 가서 이제 고등학교 형제님이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대학교 아니고 고등학교거든요. 네, 고등학교에 이렇게 농구장도 있고요. 또 고등학교에 자동차 조립실이 있어요. 자동차 3대, 4대가 이렇게 분해가 돼 있어요.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이런 목공실도 있고 운동장도 엄청 넓고 왜 다들 미국, 캐나다 하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거기 밴쿠버에서 유명한 관광지. 밴쿠버가 이제 항구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탠리 파크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는 스탠리 파크 프로스펙티브 포인트입니다. 네. 예,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 또 3대 미양이라고 일컫는 잉글리시 베이입니다. 여기는 잉글리시 베이입니다. 바다가 정말 잔잔하고 3대 미양이라고 일컬어지는 평화로운 그런 잉글리시 베이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물들이 많아요. 오리떼들이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차가 막 가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막 멈춥니다. 아니 왜 차가 왜 도로가에서 갑자기 멈추는 거지? 하면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리떼들이 한 30마리, 40마리가 막 지나가게 되니까 차가 이렇게 멈춰서 빵빵거리지도 않아요. 그냥 멈춰서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또 한 번은 막 가다가 차가 막 모여 있어요. 또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이제 곰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구경하느라고, 또는 이제 사슴이 나타나가지고 구경하느라고 차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월요일까지 여기 이제 밴쿠버 생활을 마치고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화요일 날 여기 이제 레스브리지에 계신 자매님이 꼭 와서 들려달라고 얼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에드먼턴을 좀 가려고 했어요. 송이 자매가 그때 에드먼턴에 있었고, 우리 권세희 최혜경 자매님 맞죠?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자매님이 결혼하고 10년 동안 한국에서 성도님이 한 번도 못 왔다 하셔가지고 간청을 하셔서 이렇게 이쪽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매님의 남편분 이제 일산교회 VIP이셨어요. 일산교회에 함께 이렇게 VIP로 있다가 이제 캐나다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거죠. 포도사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고, 캐나다를 보면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유채꽃, 카놀라 꽃입니다. 카놀라 뭔지 아시죠? 카놀라유 우리 흔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카놀라유가 뭔가 봤더니
저산성 캐나다산 오일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유채꽃의 한 종류인데 이제 캐네디안 오일 로우 엑시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카놀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채꽃 밭이 수십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뭐 있더라고요. 가도 가도 유채꽃밭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가정이 이렇게 저희를 이제 초청을 해 주셨고요. 이 집이 되겠습니다. 이 집 뒷동네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기가 이제 철길, 예, 100년 된 철길.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브리지입니다. 100년 전에는 이 철길로 많이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협곡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큰 계곡 보기 좀 힘들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방울뱀이 여기에 살아서 이렇게 밑에 내려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방울뱀이 있어서 이게 레스브리지 대학교인데 이 협곡, 이 계곡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보기에 참 아름답더라고요. 뭔가 아이언맨이 여기서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건물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또 저희를 또 좋은 곳도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워터튼 네 이제 2시간 정도 밑으로 가면은 볼 수 있는데 이런 계곡도 가고 호수도 좀 보고 했습니다.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네 그냥 네 안에 있던 그 돌멩이가 그냥 다 보이는 그런 물이었고요. 백인 아저씨가 해주는 김치 삼겹살도 맛있게 좀 먹고 네 사람도 크고 차도 크고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커요. 네 이렇게 멋있게 이제 카놀라꽃도 보고 또 레이크 루이스 호수인데요. 여기가 이제 세계 10대 절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저희가 오기 전 마지막 날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차로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야 되는 날이었는데 차로 4시간을 타가지고 여기를 갔어요. 가서 한 5분 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여기를 딱 보자마자 입이 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에메랄드빛 호수가 있으면서 여기도 산입니다. 산에 둘러싸여 있는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곳 시간만 더 있었으면 여기서 보트를 타보는 건데요. 네, 여기는 레이크 루이스입니다. 빨리 사진 찍고. 산을 위에서 벽들에 둘러싸인 하나, 곳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비행기표 아니 비행기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올 때는 이제 다행히 이제 직항을 타가지고 11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동행할 때는 반드시 직항으로 그리고 비행기 탈 때 이렇게 좀 추워요. 여름이라 이제 반팔 입고 갔었는데 이제 고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막 콧물이 막 나오고 막 기침을 막 하려고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긴팔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 시간 환승하면서 대기 시간에 좀 쉬면 되지 그게 아니라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행이더라 그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일산 저희 이제 부모님 댁에서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한국인 거죠. 캐나다가 아니어가지고 마음이 이제 좀 섭섭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연수강좌가 있어서 사실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시차가 16시간 차이가 나서 제가 어떻게 섬기지를 못하겠고 또 이런 기회에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에 이렇게 연수강좌 이렇게 참여를 좀 했습니다. 연수강좌
받으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받은 말씀을 좀 썼어요. 토요일 날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것들, 보여주신 길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만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경험하게 해주심에 좀 감사가 되었습니다. 캐나다까지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일들, 또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 여행을 이렇게 하게 해주신 것, 또 성도님들의 풍성한 그 접대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또 특별히 아버님과 사실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오늘 통독 말씀에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하셨는데 예, 보면 와 이렇게 감탄하게 되면서 자연 만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 그리고 이것을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분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좀 훌륭하신 분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생각이 좀 났어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교제한 만난 분들이 이제 곽재 형제님의 아들 곽은호 형제님 가정, 또 박인선 형제님 가정이거든요. 이제 곽재 형제님은 그 전도출판사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들인데요. 이주영 자매님은 이혼재 형제님 딸이고 둘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이 캐나다에 가서 리치몬드 그 이칠 형제님 그 밑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곽재 형제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돌아와서 전도출판사 일을 하고 있죠. 자녀가 4명이 되고 자녀 4명이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이렇게 주와 주님의 일을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인선 형제님, 김유미 자매님은 미국에서 대학 졸업을 했죠. 그것을 포기하고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 또 선교사님들이 좋은 나라,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또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헌신한다는 것.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그들이 버렸던 것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이게 되고 좀 이분들의 믿음이 좀 대단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이제 이사 간증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월요일 날 이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사 갈 집입니다. 어떤 분은 귀곡산장 같다라고 25년 된 이 집입니다. 새 아파트 좋은데 놔지고 왜 집으로 단독주택으로 가게 되냐. 가게 되면은 할 일 엄청 많고 고생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바람에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왠지 단독주택에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개도 좀 편안하게 키워보고 아이들도 마음껏 또 뛰놀아보고 성도님들과 또 교제도 하고 시끄럽게도 지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계속 좀 알아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래층하고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딱 터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안 알아볼 수가 없는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마당이고요.
저희 집에 이제 여기가 이제 아중이죠. 이게 제1고고 아중도서관입니다. 이 아중도서관 쪽에 있는데 많이들 놀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이 돈이 많아가지고 집을 산 것이 아닙니다. 집은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아파트 팔고 집 사면 되지. 또는 집이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좀 집 사면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2주택이 집을 살려고 대출이 안 되더만요. 2주택이 되면은 주택 담보 대출이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집 산다고 집도 알아보고 막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렇게 헌금을 한번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한 형제를 한번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일부를 좀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거죠. 말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고, 이게 뭐냐. 또 도와주려면, 헌금을 하려면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좀 하지. 그런 이제 생각이 됐고, 마음에 좀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모임은 아닙니다. 이제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건축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 금액을 헌금을 다 하면 어떨까 이제 아내랑 이렇게 상의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 금액을 알아보고 그 금액을 계산을 해보고 하니까 딱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대신에 통장은 빵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카드값을 월급 탄 그 다음 날로 카드값 계좌 이체가 월급을 탄 그 다음 날로 미루어야 됐었어요. 이제 이것도 하나 이제 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일이어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쓴맛을 통장이 빵빵이니까 네, 고난의 시간을 좀 견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래층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되고 돈도 없는데 집을 알아보게 되고 또 제1고 가까운 곳, 예배당 가까운 곳에 집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집 괜찮네 하면서 어떻게 하지? 뭐 하다가 이제 이렇게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 가운데 부모님께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저 이사 가고 싶어요. 이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러냐?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계약도 체결하지 말고 내가 가서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부모님 보시기에도 괜찮으셨나 봐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이 내가 너 개원할 때 돈을 모아둔 것이 있는데 집을 아빠가 사줄게라고 하면서 네. 사실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이신데 월급 아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은 1, 2만 원도 함부로 쓰지 않으세요. 근데 돈이 어디서 났을까? 물론 이번에 뭐 말씀으로는 사줄게 하셨지만 전세금 저희가 이제 집을 못 팔고 전세를 내놓게 되면서 전세금을 이렇게 받고 그 나머지 부분도 한 2억 원 정도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누가 나에게 이렇게 그러한 큰 돈을 줄 수 있을까? 1, 2만 원도 함부로 쓰지 않는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내어 주실 수 있는가? 사실 아버지가 욕쟁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별 말씀 안 하시고 네, 그러신데 그런데 참 아버지 어머니의 그러한 사랑을 좀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좀 있었고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또 공급을 해주셔서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가 전화해서 야 거기 가봤니? 집 가봤니? 집 페인트칠 잘 되고 있니? 그만 좀 참견하시면 좋겠는데 내일도 올라오신다고 그러고 모레도 올라오신다고 또 제가 막 다 계획해 놓은 거 막 있는데 네, 그 싹 이제 무너뜨리시고 야 아버지 야 어머니의 친구가 페인트 공사를 일을 한다. 네가 알아본 거 그랑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하시면서 친구 형제에게 내가 부탁해 놓은 건데 그거 다 취소시키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제 행하는 그런 이제 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렇지만 네, 그 이제 자식에 대한 그런 부모님의 관심과 그런 사랑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좀 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렇게 하여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사하게 해주셨는데 이 일을 이 집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또 좋은 교제의 장소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